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가슴에 이제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유지태 씨 또 잘 모르실 수 있는 청취자들 위해서 저희가 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서 또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서울 성북소방서의 훈남 소방관 오영환 소방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국회에 소방관 초계선법 올라와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통과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나와달라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을 소방관 초계선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연예인들도 그 소방관 고 챌린지라고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뭔지 좀 일단 소개 좀 해줘요. 소방관 고 챌린지는 그 사실 소방관 처우 개선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눈물 닦아주기법이라 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그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소방관이 지방직임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각 지자체의 예산 사정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충분히 소방 예산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거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예산이 풍부한 시도는 굉장히 풍부하게 그 소방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30%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곳에 있는 좀 소방관들은 서울에서 5명이 탑승하는 소방차에 단 2명이나 어쩔 땐 혼자서 탑승을 하고 출동을 해서 현장 활동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게 힘들어서 해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5명이 소방 활동을 할 때와 혼자서 할 때의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국가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오영환 소방교님. 예.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그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내가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 어쨌든 소방관 고 챌린지를 지금 연예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옛날 그 아이스버킷 챌린저처럼. 그 분말을 막 뒤집어 쓰는. 예. 그 제일 처음에 할 때 본인이 소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님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시작은 되었어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연예계로까지 확대가 되고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서 저희 소방관들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럼으로써 사실은 여론이라는 게 생겨야 그럼. 법도 바뀌고 정부도 움직이고 국회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가슴에 이제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유지태 씨, 정우성 씨, 이성환 씨 다 하셨는데 지금 그 소방관들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크게는 소방서가 이제 소방청으로 독립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나누어져 있는데 90% 이상이 지방직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방직이죠. 98.8%. 99%. 지방직이고 국가직 얼마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자기 임기 내에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취적 쌓아야 되니까. SOC 사업이 막 다리도 놓고 막 도로도 까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방관들에 대해서 예산이 안 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말고 지방직 그 소방관들은 우리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뭐 소방장갑 같은 거 본인이 사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국민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소방관 고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소방관들한테 매우 호의적이지 않나요? 저희는 국민분들이 응원해 주는 것만 믿고 그렇죠.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저희 소방관들의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출동해서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렇죠. 가족이 또 결국 국민이 되는 거고 네. 그냥 응원해 주시는 거에 항상 깊이 감사하면서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소방관 한다면 자식이 소방관 한다면 반대한다고도 했었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소방관 3명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겪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받았을 때 동료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은 본인이 문제 크겠지만 주위 환경은 이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방관 동료들이랑은 이런 얘기 가끔 합니까? 우선 정말 가까운 동료가 사망하는 거는 지금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올 정도로 큰 일이고, 그리고 일단 제가 현장에 출동해서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직접.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자마자 이미 늦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이제 동료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그 감정의 골이 조금씩 달라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참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술자리 가서 괜찮은 척 하다가 술자리 같은 데 가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개인차가 크지만 분명히 이게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정말 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화재 현장이라든지 인명구조 현장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화면을 통해서 보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데 그걸 매일 보고 오신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눈물 닦아주는 법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지금 보면은 1인당 우리 그 소방관 국민당 따지면 네. 미국이 1075명당 소방관 1명, 네. 일본은 820명당 1명. 일본이 굉장히. 근데 우리는 1241명의 소방관 1명. 우리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소방관 인력을 좀 늘릴 필요 있고, 지금 보면 아까 왜 호남 말씀하셨죠, 전라도. 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주 60시간을 일한다 그래요. 그럼 뭐 이거는 뭐 법정 근로이 48시간. 그리고 그 3교대가 아니라면서요. 2교대라면서요. 지금 저희 말로는 3교대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사실은 3조 2교대예요. 이게 주간 야간 근무 비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교대라고 하는 건데, 주간 야간으로 나뉘는 거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한계조가 더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럴 인원은커녕 지금 하고 있는 3조 2교대조차도 인원이 부족해서 소방차에 탑승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인원은 당연히 이제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냐, 너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모르는 게 있어서 지금 좀 검색해보고 있어요. 시리한테 물어보고. 시리야? 3조 2교대 뭐야? 이건 뭐야? 그래, 하여튼, 이놈의 아이폰. 이렇기 때문에 소방관이 많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소방관을 늘리겠다 공약을 한 것 같고, 또 이번에 거기에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들도 그렇지만 나도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유서를 미리 써놓는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말로 모든 소방관이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좀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고 좀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1년 동안 한 400건 출동에 100몇십 명이 넘는 사망자를 직접 제 앞에서 봐야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그런 이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출동을 해서도 그런 사람을 워낙 많이 봤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인사를 미리 준비해 놓자 하는 차원이지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으로 유서를 쓰는 건 아니. 슬프죠. 그러면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013년 2월에 있었어요. 네네. 그때 비가 왔나 눈이 왔나? 눈이었죠. 눈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의자를 닦고 의자에 눈을 닦는 의자에 눈을 닦고 청소까지 하는. 그래서 뭐 행자부에서는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다 하고 했었는데 공문까지 나중에 등장해갖고 그렇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그때도 이제 소방 공무원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자괴감이 들었죠. 자기감. 아니 물론 그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이 거기 걸어가다가 의자에 앉으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안전을 위해서 치워놓자 이런 좋은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보려고 해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거기 계시진 않았죠. 그렇죠. 이거 영등포 소방서 직원들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은 더 어땠을까? 더 아마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내가 이러려고 소방관 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자괴감. 그분들이야말로 자괴감 들고 괴로워. 위에서 지시를 내려오니까 공무원이 또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소방청이 독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시정 아니야, 연설을- 아직 결정 안 됐어. 아 그래요? 독립을 누리 네 마음대로 해. 시켜줘 버려. 개편안이 통과됐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시정 개편안이 연설에서도 발의됐어요? 이제 네. 소방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참 가슴 뛰는 소식이기도 한데 네. 지금 그 임기 내에 19,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최소한은 인원에서 지금 딱 19,000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를 최소한 그 정상화하겠다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현장에서는 예, 뭐 더 바랄 게 없죠, 사실. 적정 인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을 맞추는 예. 거군요. 19,000명이. 아. 그래. 네. PPT 등을 통해서 청년 소방관 그리고 여성 등을 향한 감성적 일자리론을 펼치셨는데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한 것이다. 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데 예. 그러한 길로 가겠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그 공무원을 늘려서 아하. 그렇죠? 필요 없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예. 예,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경찰이나 또 소방공무원, 뭐 교사 이런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필요 있는 일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게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다익선인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무지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정없이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그렇죠. 한정없이 네. 늘릴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면 네. 증가된 만큼 소득이 소비가 되고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이 선순환된다. 그렇죠. 이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과연 맞냐 이거죠. 가계가 소득이 증가됐는데 예. 예를 들자면 그 노후 대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써요 그 돈을. 네. 그러면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들은 첫 바퀴는 잘 돌 수 있으나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는 것에 대해서 네. 알만한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뭡니까? 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거지 예.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거는 과감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과거에 문제됐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특히 벤처 정신을 가진 그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게 예.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원천적으로 반대시네요. 뭐 현재로서는 추경이 경제 철학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80억 정도지 않습니까? 공무원 관계된. 예. 근데 그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발의 오줌 누기식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요 정도 하면은 무슨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예. 이거를 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뭐 청년의 인생을 잃는 거다.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총평하실 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같은 이야기가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없었다. 이런 표현을 이미 네. 쓰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현재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세 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답니까? 어떻습니까? 뭐 세 분이 좀 경중은 다르지만 일단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특히 그 가운데 김상조 그다음에 강경화 두 후보는 정말 예. 부적격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고 골라도 그렇게 흠 많은 사람 고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뭐 물론 그 정치라는 게 여론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여론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까지도 그냥 통과시키는 게 옳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뭐 외형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은 맞는데 예. 단순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8%잖아요. 네. 근데 찬성 의견은 그것보다 약 26%가 적게 나오거든요. 예. 이 26% 국민들의 뜻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당이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시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도덕성의 문제, 능력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낙마했던 사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런 강경화 후보가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정권 초기에 그래도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예.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반대한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가슴에 이제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유지태 씨. 또 잘 모르실 수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서 또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서울 성북소방서의 훈남 소방관 오영환 소방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금 국회에 소방관 처우 개선법이 올라와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통과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나와달라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을 소방관 처우 개선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연예인들도 그 소방관 고 챌린지라고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뭔지 좀 일단 소개 좀 해줘요. 소방관 고 챌린지는 그 사실 소방관 처우 개선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눈물 닦아주기법이라 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그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소방관이 지방 이제 연예계로까지 확대가 되고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서 저희 소방관들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럼으로써 사실은 여론이라는 게 생겨야 그럼. 법도 바뀌고 정부도 움직이고 국회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가슴에 이제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유지태 씨, 정우성 씨, 이성환 씨 다 하셨는데 지금 그 소방관들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크게는 소방서가 이제 소방청으로 독립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나누어져 있는데 90% 이상이 지방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방직이죠. 98.8%. 99%. 지방직이고 국가직 얼마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자기 임기 내에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취적 쌓아야 되니까 SOC 사업에 막 다리도 놓고 막 도로도 깔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방관들에 대해서 예산이 안 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말고 지방직 그 소방관들은 우리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뭐 소방장갑 같은 거 본인이 사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직접.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자마자 이미 늦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이제 동료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그 감정의 골이 조금씩 달라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참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술자리 가서 괜찮은 척 하다가 술자리 같은 데 가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개인차가 크지만 분명히 이게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정말 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화재 현장이라든지 인명구조 현장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화면을 통해서 보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데 그걸 매일 보고 오신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눈물 닦아주는 법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지금 보면은 1인당 우리 그 소방관 국민당 따지면 네. 미국이 1,075명당 소방관 1명, 네. 일본은 820명당 1명. 오. 일본이 굉장히. 근데 우리는 1,241명의 소방관 1명. 우리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소방관 인력 지방직임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각 지자체의 예산 사정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충분히 소방 예산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거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예산이 풍부한 시도는 굉장히 풍부하게 그 소방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30%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곳에 있는 좀 소방관들은 서울에서 5명이 탑승하는 소방차에 단 2명이나 어쩔 땐 혼자서 탑승을 하고 출동을 해서 현장 활동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게 힘들어서 해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5명이 소방 활동을 할 때와 혼자서 할 때의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국가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오영환 소방교님,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그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내가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 어쨌든 소방관 그 챌린지를 지금 연예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옛날 그 아이스버킷 챌린저처럼. 그 분말을 막 뒤집어 쓰는. 예. 그 제일 처음에 할 때 본인이 소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님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시작은 되었어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국민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소방관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소방관들한테 매우 호의적이지 않나요? 저희는 국민분들이 응원해 주는 것만 믿고 그렇죠.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국민이나 사람들이 결국 저희 소방관들의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네. 현장에 출동해서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렇죠. 가족이 또 결국 국민이 되는 거고 네. 그냥 응원해 주시는 거에 항상 깊이 감사하면서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소방관 한다면 자식이 소방관 한다면 반대한다고도 했었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소방관 3명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네. 겪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받았을 때 동료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은 본인이 문제 크겠지만 주위 환경은 이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방관 동료들이랑은 이런 얘기 가끔 합니까? 우선 정말 가까운 동료가 사망하는 거는 지금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올 네. 정도로 큰 일이고 그리고 일단 제가 현장에 출동해